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장 김우관입니다. 그동안 신문 칼럼을 통해 광주 전남의 현안을 짚어왔던 김우관의 세상 만사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상 만사는 통합의 시대 전남 광주 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손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김대중 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선거철에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아주 긴장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관의 세상 만사가 오늘 첫 그 방송을 하거든요. 예, 후보님께서 저한테 덕담을 해 주신다라면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김우관의 세상 만사를 이제 지면으로 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 전환이 되는 역사적인 첫 출발에 네. 제가 초대돼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긴장도 되네요. 첫 손님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러나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오늘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예. 다소 긴장이 됩니다만은 예, 또 이렇게 역량 있는 또 우리 지역에 명망 있는 후보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저도 힘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저한테도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거를 맞이한 저에게 좀 힘을 좀 많이 주십시오.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대중 후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해직 교사가 되셨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목포시 의회 3선 예. 의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7대 그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데 최연소 의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최연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지금 요즘에 만 나이 시대여서요. 네네. 아마 만으로 40이었지 않냐 싶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그 이후로 우리 후보님께서는 장만채 교육감 당시에 비서실장을 예, 또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그리고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네. 전남교육 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을 예. 지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로서 선거가 정확히 25세 네. 25일 남았더라고요. 예. 그만큼 후보님의 발걸음도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개소식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예. 그 이름이 특이하게도 착착 캠프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의 그 내리에도 착착 달라붙던데 그 장명을 혹시 후보님께서 하셨는가 궁금하고요. 네.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통합교육감 통합특별시 교육감의 예비 후보인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이고 또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와 함께 통합특별시 교육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시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기대도 하지만 또 걱정도 많이 네네. 하지요. 그런데 이 통합 교육을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시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착착 캠프를 하자. 착착 예. 준비를 다 하고 착착 통합을 해내겠다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우리 캠프에서 차라리 이름을 좀 마케팅하기 위해서 대중 캠프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선은 그 착착 캠프로 하는 것이 또 어감도 좋고 또 시민들에게 또 다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반 시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뭔가 내리에 예. 착착 달라붙은 느낌. 예. 역시 뭐 한수의 선택이었다. 저는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평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교육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왜 김대중이어야 하냐라는 뭐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예. 이제 이번 통합특별시가 그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이제 대전 충남이랄지 대구 경북도 미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잘 못 이뤘거든요. 근데 우리 전남 광주에서 지금 첫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통합특별시를 이끌어갈 이제 뭐랄까 책임을 져야 할 시장, 특별시장, 특별시 교육감 또 시의원 네. 이런 것들을 뽑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교육의 기본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기본 교육이 많은데 이 기본 교육은 시대적인 어느 상황 때도 더 많은 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네. 물론 그건 당연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이번 통합특별교육을 출범시키는 이때에는 통합특별교육을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걸 준비를 한 그런 후보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그 통합특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교육도 통합해야 된다 하고 제가 앞장서서 주창을 해서 또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돼서 이번 선거 과정에 앞으로 특별시 교육에 대한 정책 과제나 로드맵들을 우리 특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그 특별시 교육이 준비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후보님의 그 핵심 공약을 제가 이제 훑어봤더니요. 네. K-교육 대전환 네. 이 그 공약이 상당히 그 눈에 띄던데 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그 이 K-교육 대전환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통합특별시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면 대한민국 K-교육 특별시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주류를 네. 형성하는 선도를 하는 것들이 문화랄지 네. K-컬처 네. 또 K-푸드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금 그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를 붙이는 거죠. 이번 12.3 내란을 극복한 과정에서도 우리 광주 정신이 그걸 빛이 되었다 하면서 K 민주주의의 본산이다. 우리 광주가 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교육도 이제는 우리 특별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서울 교육을 능가하는 그런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는 교육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목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이번 특별시의 특별법이랄지 정부의 의지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그 단합된 힘을 통하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K교육 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K에서 저는 뭐 한류 열풍을 따서 뭐 이제 교육감님은 방금 후보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대중 그 명에서 땄지 않냐라는 예. 생각도 해봤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서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상당히 우리 그 광주 전남 교육에 예. 시너지를 뭐 일으키지 예.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예. 잠시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님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이 AI 인재 양성 그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AI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맥을 정확히 그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이 공약은 상당히 눈에 띄던데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AI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제 세계적인 교육
교육이 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AI 교육을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뒤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우리 전남관이 통합특별시를 이제 출범하게 되면 지원으로서 이쪽에 AI, 에너지, 반도체 이런 미래형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5조 원이라는 예산도 매년 한 20조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전남 광주에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AI 교육밸리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교육밸리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런 AI 인재를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전남 광주에서 먼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교육의 비전입니다. 네. 교육감님의 어떤 그런 후보님의 철학이 네. 미래 그 어린 학생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남 광주가 지금 40년 만에 네. 지금 합쳐지면서 시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사실 그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광주와 전남의 그 교육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예. 이유 때문에 예. 특히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안 마련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이 되면 이제 교육도 통합이 되면 광주하고 전남의 교육 격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교육 격차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교육 자치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광주는 이제 도시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도 있지만 농산어촌도 많고 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특성화된 교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광주대로 장점이 있고 전남은 전남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융합하게 되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통합특별시 교육이 되면서 더 많은 예산이나 또 이번 특별법에 의한 특례로 더 많은 자율권이 주어지게 되고 또 더 많은 이제 교육 예산들이나 정책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남 광주 안에서도 불균형한 거 있죠. 도시와 농촌이랄지 또 전남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광주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이를 상대적으로 더 투자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게 통합특별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좀 안 하시도록 저희 이제 제가 또 교육감이 되면은 그런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뭐 후보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는 또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이제 그 학력 그 여건이 네, 상당히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광주 전남 분리되기 예. 전에도 예.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그 실력 격차가 많이 난다라는 지적이 예. 많았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좀 더 많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우리 후보님이 그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봤더니 우리 전남 교육은 이게 대도시에 비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예.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남은 이제 도시와 농촌 또 섬 이렇게 같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이나 섬 이런 데는 그 작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그 지역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농산어촌이랄지 이런 쪽의 교육은 그 작은 학교는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학교를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통합이 되면은 우리 전남에 그런도 학교가 적은데 학생들이 광주로도 쏠리지 않겠냐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금도 부모님들이 이주를 하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주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학구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다만 다양한 교육이랄지 또 새로운 교육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학교랄지 새로운 학교 설립이 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원하는 학생이 광주에도 올 수도 있고 전남에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고 또 이번에 특별법에 의하면 그런 농산어촌의 그 교육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오히려 그 농산어촌이 갖고 있는 교육 격차 이런 문제를 더 지원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시도민들은 전남 특히 도서 지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뭐 4년 또 임기 동안에 네. 특히 뭐 도서 지역 뭐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예. 또 그 성과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예.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이제 광주는 또 그 옛날 실력 광주라 그래가지고 네. 그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져 있잖아요. 예. 그러나 또 광주는 광주대로 그런 그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뭐 입시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학교에만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특별시 교육청에서 뭐 진로 진학 뭐 교육원 같은 걸 설립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입시 그 정책 컨설팅 또 이런 것들이 절대로 뒤지지 않도록 아예 그런 것들을 보강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정책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지금 통합 청사 문제를 이제 짚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네. 특별시 청사 문제도 지금 후보들 간에 뭐 예비 예. 경선 과정에서도 예.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교육청사 역시도 똑같은 우리 예. 후보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보관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통합특별시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들 때문에 뭐 갈등 양상까지 갔었는데 아예 이제 선거 전에는 그 이제 멈춰놓고 선거 이후에 그 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나면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합특별시 청사나 통합특별시 의회가 지금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교육청을 어떻게 두겠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여서 같이 함께 아마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또 마치 이제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남 광주로 공공기관 이전에 올 때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좀 배치하면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정치권에서 이것은 뭐 슬기롭게 예.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특별시 교육 네.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은 이제 통합특별시 교육이 아까 대한민국 K교육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건데 그 K교육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의 교육은 전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 교육은 입시보다는 성장 위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대한민국 학생생의 책임 교육을 먼저 통합특별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만큼은 본인 스스로 잘 선택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진로를 먼저 자주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성장 정보를 그동안에는 알기도 어렵고 분석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인공지능 시대 AI 시스템을 동원하게 되면 이걸 계속 분석하고 또 인생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도입을 해서 생애교육, 성장교육을 책임지는 특별시 교육으로 하고자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지금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 직선에 의한 5번째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거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자치단체 선거에 가려서 예.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됐고 예. 이번에도 이제 특히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그 자치단체 특별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네. 교육감 선거가 사실 좀 뒤로 좀 밀린 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어제인 것 같은데 강주 교육 시민 단체가 교육감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혹시 후보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를 이제 각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잘 활용을 해서 네. 좀 더 주민들이 과연 이번에 나온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네. 하는 창구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깜깜이 선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육감 선거가 또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비전, 미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감 후보들이 본인이 이제 우리 특별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 정책을 펴나가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육 시민 단체들이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저는 적극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요. 자,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좀 정책들이 예. 공유가 돼서 예. 정말 올바른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예. 후보가 이번에는 당선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저도 어제 예. 똑같이 했습니다. 예. 자, 후보님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질문을 예. 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후보들이 일단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다른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법 카지노 도박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속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불법 도박을 여기서 저는 평생에 서로 불법 도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불법 도박은 나의 일이 아니겠지. 근데 점점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카지노를 이제 제가 이제 대회를 나가다 보면은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카지노를 방문할 수도 있죠. 카지노에 방문을 해서 대부분 보면 이제 관광도 하고 또 다 가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지금 선거가 되니까 너무 네거티브를 지금 마타도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런 공직 후보자가 불법 도박을 했다면 견디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을 있으리라고 보고 좀 그러나 안타깝게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니까요. 잘 있는 대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대중이 꿈꾸는 전남 강주 아이들의 10년 후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예,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고 가능하면
그리고 지역에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먼저 가서 정주하는 그런 그 우리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특별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꿈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대한민국 K교육 특별시를 한다는 것은 AI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교육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세계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K교육을 우리 전남광역 특별시에 먼저 시작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가장 갖고 있는 꿈이고 예비 후보자로서 그 꿈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대중 후보님의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우관의 세상만사의 첫 번째 손님인 김대중 후보와의 대화가 여러분의 선택에 밝은 등불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